그러나 뭐라고 할 말이 있는가? 나는 법을 어기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위법 교사가 아닌가? 안녕하세요. 오디오북 남영은 리딩 브리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안면도에서의 어린 추억을 읽어드렸는데요. 오늘은 위법 행위와 그 순환사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은 저의 위법 행위로 인해 먼 지역으로 전근을 가야 하고 또 그 일로 인해 겪은 어려움을 적은 글입니다. 이제부터 남영은 리딩 브리지와 함께 해주세요. 위법 행위와 그 순환사. 1991년 8월 1일에 나는 예쁜 딸을 당당히 출산했다. 출산은 여성의 권리이다. 아울러 출산에 관한 한 어떤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건 저출산의 역대 기록을 매년 갈아치우며 인구 절벽을 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출산에 관한 한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출산을 앞둔 임산부는 직장에서 출산 휴가를 보장받는다. 이는 산모의 건강과 자녀의 발육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 제공하는 90일의 휴직 기간이다. 30년 전인 나의 출산 당시에는 60일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런데 방학 중의 출산이 문제였다. 이 기간 중에 출산을 하게 되면 방학 기간이 휴가 기간에 포함되어 묻혀 들어가기 때문이었다. 이는 출산이 임박한 여교사들에게는 못내 아쉽고 아까운 일이기에 때로는 큰 갈등을 유발하곤 했다. 이런 상황에 맞물려 염치 없으나 암묵적인 비밀이 하나 있었다. 그건 방학 중 출산일 경우에는 예정일을 개학일 즈음으로 늦추어 신고함으로써 방학 연수일과 함께 휴가일 60일을 온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방법은 요즘 같은 전산화 시대에는 어림없는 호랑이 담배 태우던 오프라인 시절에나 간혹 가능할 법한 일이었다. 당시 나는 의정부시의 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나의 출산 예정일은 8월 1일이었다. 그리고 여름 방학 중이었다. 개학일은 8월 26일이었다. 나는 오랜 고민 끝에 이 염치 없으나 암묵적인 비밀을 요긴하게 이용하고자 마음먹었다. 예정일을 8월 20일쯤으로 늦추어 휴가 신청서에 기재하고 그만큼의 기간을 더 얻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60일에 20여일을 더한 휴가를 마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복직할 수 있었다. 담담한 표정과 당당한 몸짓으로. 그런데 사건이 터졌다. 출산 2년 후의 일이다. 다른 지역의 누군가가 때로 발생하는 이러한 암묵적 비밀의 위법성에 대해 상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조마조마한 사안인 것은 확실했으니 이때가 바로 그때가 된 것이다. 곧 공문이 내려왔다. 내용인즉슨 민원이 제기된 해당 연도나 전년도가 아닌 2해 전인 1991년의 해당자부터 소급하여 조사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바로 1991년에 출산하지 않았던가. 나는 태어나 처음으로 소위 말하여 권권력에 의한 조사라는 것을 받기 위해 조사관과 마주 앉아야 했다. 법을 위반한 공직자의 신분으로 말이다. 나는 교육지원청으로 갔다. 1991년에 출산하고 방학 기간을 덤으로 사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몇몇의 여교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담당자가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였고 나는 출생일이 8월 1일로 기재된 등본을 제출해야 했다.
얼마 후 해당 교사 처분에 관한 공문이 내려왔다. 주의라는 불이익 처분과 함께 면지역 이하로 내신을 내라는 내용이었다. 1991년에 출산 휴가를 받은 교사부터 이 벌칙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나는 참으로 암담했다. 먼 지역이라니 그곳이 대체 어디란 말인가? 그러나 뭐라 할 말이 있는가? 나는 법을 어기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위법 교사가 아닌가? 나는 결국 먼 곳으로 전출하여 갔다. 전체 6학급의 작은 학교였다. 학생들은 순수했고 교사들은 화목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결과로 인해 참으로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뭐라 말할 수 없이 의기소침해졌고 힘든 상황에 처하고야 말았다. 당시 나는 중계동에 살았다. 최단 거리의 출근 과정은 이러했다. 택시로 녹천역으로 갔다. 이어서 녹천역에서 1호선 전차를 타고 의정부역으로 갔고 의정부역에서 헐레벌떡거리며 한참을 뛰어 의정부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야 했다. 그런 후에 내촌행 시외버스를 탈 수 있었다. 그리고는 종점 바로 옆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학교까지 또 걸어 들어갔다. 이로써 나의 출퇴근 조건은 왕복 4-5시간 이상이라는 새로운 막을 열게 된 것이다. 눈비 오던 날 택시를 못 잡아 안절부절 못하던 일, 1시간에 한 번 운행하는 버스를 눈앞에서 놓치면 그 놓친 버스는 얼마나 야속했던지, 난방이 안 된 시골 버스 안은 또 얼마나 추웠던지, 그럴 때면 나는 시린 발을 녹이기 위해 신발을 벗고 버스 의자 위에서 무릎 꿇는 자세로 앉아 가야만 했다. 당시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이었다. 아침 시간에는 내가 돌봐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들은 밤 10시쯤에 큰 길 건너편에 사는 아이 이모 집으로 가 거기에서 자고 등교하도록 했다. 딸은 30개월이었다. 딸을 챙기는 건 더 힘든 일이었다. 새벽부터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적어도 4가지였다. 깨지 않게 옷 입히고 유모차 태우기. 깨면 곧바로 울기 때문에 이 작업은 상당한 기술을 요했다. 기저귀 빨거나 개기, 화장하기, 내 도시락 싸기. 물론 나의 아침 식사는 생각도 못했거니와 먹는다 한들 목에 걸려 넘기지도 못했을 것이다. 출근하는 길에 아이 이모 집에 딸을 데려다 주었다. 어쩌다 깨면 숨이 넘어갈 듯이 울어젖히는 그 어린 것을 뒤로하고 나는 귀를 틀어막으며 내달려야 했다. 근무지가 멀리 있었던 남편은 주말에나 집에 올 수 있었으므로 모든 일은 나 혼자만의 몫이었다. 퇴근하여 2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오면 밤 9시였고 집안일이라는 제2의 일과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12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일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다음날 4시에는 또 다시 일어나야 했다. 이런 일과가 시작된 처음 1달 동안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우울함에 의한 불면이었으리라. 소탐하여 대실한 나에게 민망했고 위법하여 처벌받아야 하는 자신에게 화가 났다. 민원을 제기한 그 누군가도 원망스러웠으며 불이익 처분이 하필 1991년도의 출산 교사에게 먼저 내려졌다는 것에도 의구심이 일었다. 그 사이에 황당한 일이 또 하나 있었다. 1992년과 3년의 위법 해당자에게는 불이익 처분을 내리지 않는 것이었다.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위법 사안의 위중함이 그다지 위중하지 않음으로 탈색되었거나 일벌백계라는 말대로 한 번의 처벌로 100번을 계도했다고 판단하는 상부의 지침이 아니었나 싶은 것이 나의 소견이었다. 이곳에 근무하는 동안 나는 몇 번이나 직장을 그만두려 했다. 그런 와중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사표 내는 일은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주위의 만류 때문이었다.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부터 이러한 근무 여건에 그럭저럭 나는 묻혀가게 되었고 2년 후 도시로 다시 나올 수 있었다. 그 후 20여 년이 흐른 어느 해 봄이었다. 우리의 그 학교 근처에 있는 수련원으로 학생을 인솔할 기회가 있었다. 나는 과거에 그 암담함 속에 있던 학교를 방문해 보았다. 교정의 나무들은 더 울창해져 있었고 건물은 더 깨끗해졌으며 학생들은 여전히 밝았다. 그 힘겨웠던 날들을 회상하며 나는 학교 구석구석을 한참 동안 거닐었다. 이 2년간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나의 일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늘은 그때의 고난을 뒤로하고 현재의 나라는 참으로 귀한 상급을 내려주었다. 시간의 풍요로움, 생각과 행동의 여유로움, 그리고 회상의 자유로움. 아니, 의의 상급에 덧입혀 체득한 교훈이 하나 더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을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된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준법 정신은 참으로 중요하다. 예, 지금까지 위법 행위와 그 순환사를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회차에는 고마운 분이라는 글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글은 알지 못하는 분에게서 도움을 받았을 때의 고마움을 기억하고 쓴 글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남영은 리딩 브리지였습니다.